가지 함수 실전 유형 해보겠습니다. 72번 fx는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자, 좌표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1,a-5가 여기에 원소라고 했어요. 그럼 대입하면 되죠. 1,a-5를 대입하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자, x에 1 대입하면 a, 이쪽 1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a-5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요. 지워지고 마이너스 2a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는 그러면 2가 되죠. 자, a가 2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함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y는 2x, a에 2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물어본 건 f2의 값이잖아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볼게요. 73번 이게 양의 실수만 나와 있고요. F300을 구하래요. 근데 이제는 제한된 범위 1에서부터 5까지는 이 그래프를 따라간답니다. 그쵸? 근데 이제는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그럼 이제는 이거를 여기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F, 자, 300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5 곱하기 5, 6이 30 이렇게. 그러면 얘는 5, F, 60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300이 들어가는데 이걸 300을 쪼개요. 5 곱하기 60으로.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5fx를 꽂히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f60을 알 다음에 f60을 구하고 거기다 5를 곱하면 되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f60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f 5 곱하기 12가 되죠. 즉 5 곱하기 f12가 되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범위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 다시 써볼게요. f 그러면 지금 300은 5 곱하기 f60과 같고 얘는 다시 5의 60이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5의 두 번 있잖아요. 두 번. 5의 제곱이 되고 f12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5 곱하기 f12니까 5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해냈죠. 그럼 f12만 알면 되겠죠. f12. f12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12는 자, 이거 따라 쓸게요. f12를 5로 나눠보는 거죠. 잘 안 나눠지는데 딱 안 나눠 떨어지지만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5분의 12로 쓸 수 있습니다. 자, 5분의 12는 여기에 들어가야 포함돼요. 그래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F 여기다 해볼게요. 5분의 12가 뭔지를 해볼게요. F 5분의 12가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fx 이 식에 대입하면 되거든요. 2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다가 5분의 12를 대입해 보면 돼요. 얘는 범위가 1하고 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대입해서 2 더하기 5분의 12를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을 빼면 되죠. 5분의 15로 하면 되니까. 그럼 얘 2 더하기 5분의 3이 되죠. 즉 얘는 5분의 13이 됩니다. 자, f 이게 5분의 13이 돼. 이쪽 부분이 5분의 1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럼 이 f12의 값이 약분까지 돼서 1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할 거는 1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25 곱하기 13을 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계산해보면 되겠다. 25 곱하기 13을 하면 됩니다. 15, 2, 3, 2, 6, 5, 11, 325. 자, 3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보겠습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래서 얘가 함수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치역을 구해봅시다. 자, 이제 f1을 대입해보고요. 그럼 1 대입한 거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4 2분의 1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 부분은 자, 2분의 1은 가우스 씌우면 0이 되죠.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0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2 플러스 2가 되죠. 이쪽은 없으니까 이쪽은 없고 이렇게 돼서 4가 되죠. 자, F1은 4가 나왔어요. 자, F2 2 곱하기 2 마이너스 4 가우스 2분의 2 더하기 1 하면 돼요. 이 부분이 1이죠. 1. 그래서 계산하면 4 빼기 4
더하기 2를 해서 2가 나옵니다. 자, F3 해볼게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2를 해주면 되죠. 자, 얘는 6이고요. 얘는 1.5는 1로 계산합니다. 그냥 계산하면 4가 되죠. 마지막 F4는 2 곱하기 4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4 더하기 2. 그러면 얘는 8이고요. 얘는 2로 계산되죠. 8이고요. 더하기 2 하면 얘도 2가 되겠죠. 치역은 2하고 4밖에 없습니다. 더해서 치역 2하고 4밖에 없으니까 더하면 모든 원소의 합은 6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75번 보겠습니다. 75번. x제곱을 11로 나눈 나머지래요. 자, 0을 제곱해 볼게요. 제곱해도 0이기 때문에 0이고요. 11로 나눠봤자, 자, 2를 제곱하면 1이기 때문에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입니다. 자, 2에 제곱하면 4죠. 11로 나누면 4고요. 3에 제곱하면 9죠. 11로 나누면 9죠. 자, 그럼 4에 제곱하면 16이니까 11로 나누면 16이니까 5가 되고요. 자, 25. 5의 제곱은 25를 11로 나누면 2번 들어가고 3이 나오고요. 자, 6의 제곱 36을 11로 나누면은 33이니까 나머지가 3이고요. 7의 제곱은 77이 49니까 44니까 얘가 5가 되겠죠. 8의 제곱 88이 64인데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9고요. 9, 9, 81은 11로 나눴을 때 77 다음에니까 나머지 4고요. 100이니까 99 다음에니까 나머지가 1이죠.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치역들이 겹치는 거 빼고 해보면, 자, 답이 0, 1, 3, 4, 5, 9 이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자, 그래서 개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76번 보겠습니다. 집합 x는 0, 1, 2, y는 0, 1, 2, 3, 4 되어요. 함수 같아야 돼요. 그럼 이거 뭐 요거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f0과 g0이 같은지 검사하고, 맞죠? 그 다음에 f1과 g1이 같은지 검사하고, f2와 g2가 같은지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0을 대입하면 f0 대입하면 얘가 뭐가 나오죠? 1 나오고요. g0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나오죠.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f1 대입하면 얘가 0이 나오죠. 0. g1 대입하면 d가 나옵니다. 됐죠? f2 대입하면 4 빼기 1 나오고요. g2는 2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되네요. 자, 그러면 b가 0이고요. a는 1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답을 구해서 2a-b를 구하면 되죠. 2a-b는 2 빼기 0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보겠습니다. 자, 내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있는지 찾아봐라 이거죠. 같은 함수가 있는지. 그래서 f-1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f0 대입해보고, f1 대입해봐서 그 값들이 어떻게 같은지 한번 관찰해보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쪽은 자, f-1은 대입해봐야 뭐 나오죠? 1, 0, 1. g-1은 마이너스 1, 0, 0. g1은 1. h-1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0일 때는 0. h1은 0. k-1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0보다 0일 때는 0. 0보다 클 때는 1. 자, 서로 같은 함수는 누가 되겠습니까? 아, 요 모습 보이죠? 관찰됐나요? 이쪽과 이쪽이 같죠? 아, 그럼 G하고 K가 같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 해주면 되겠습니다. 77번 했고요. 78번 보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라고 했어요. fx는 x제곱이고요. gx는 이거에 대해서 f하고 g가 같은 걸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x제곱은 이거 이제 두 개, 그래프를 풀어볼까요? 이렇게 생기면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x제곱은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자, 얘가 절대값 y는 x 그래프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같다는 거는 이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세 점. 아마 대칭 되겠죠. 그리고 대칭. 자, 0,0 일단 0은 찾았어요. 0 찾았고 그 다음에 뭐 이쪽 오른쪽에 있겠죠. 그 누구겠어? x제곱이랑 이쪽은 플러스 x랑 같다가 놓고 풀면 1에서 만나요. 1. 그럼 이쪽은 뭐 마이너스 1이겠네. 이렇게 이 세 개 갖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죠. 근데 공집합 빼면 7개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9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1대1 함수가 돼야 된대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면서 축이 x는 2가 축입니다. x는 2가 축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정의역이 k보다 작고 치역은 뭐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꼭지점의 좌표는 2일 때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이렇게 2일 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라고 해서 이건 공역이 될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꼭 같으라는 법은 없어요. 1대1 함수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완전히 같으면 1대1 대응이고요. 공역과 치역이 안 같아도 돼요. 그냥 감소 아니면 증가함수 그래프 풀면 됩니다. 일단은 오른쪽은 그려지면 안 되겠죠.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이쪽에서만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K가 2여도 성립합니까? K가 2여도 성립해요. 근데 K가 2보다 작아도 되니? K가 2보다 작을 때 여기서부터 할게요.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정역이 이만큼이고요. 얘가 치역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역은 이만큼이 공역입니다. 근데 치역은 위로 쭉 올라가요. 자, 공역과 치역이 같지는 않지만 어차피 1대1 함수는 되는 거예요. 즉 K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디서든지 다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마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쪽 값이랑 이쪽 값이랑 그건 1대1 대응 문제고 이거는 지금 1대1 함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콘했고요. 80번 볼까요? 80번? 80번. 80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1대1 대응이 된다. 이 단절된 그래프 유형이죠. 자, 단절된 그래프 유형일 때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를 했을 때 얘가 양수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양수 쪽으로 풀니까 1로 풀리고 1 플러스 a 이렇게 x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울기 쪽이 첫 번째. 음수를 쪽으로 풀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x 이렇게 묶일 겁니다. 즉 기울기끼리 곱하면 돼요. 즉 앞에 쪽 기울기 천천히 하면 이게 만약에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풀리고 1보다 클 때는 얘가 1보다 작을 때고 1보다 클 때잖아요. 그럼 풀리다 보면 얘가 a-1 이렇게 기울기가 묶인다 이거죠. 이렇게 이게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쪽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즉 우리 기울기 두 개만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기울기 이쪽 기울기 이쪽 기울기 즉 a 플러스 1과 a-1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1번도요. 얘도 마찬가지 1대1 대응이 되겠대요. 그냥 가볍게 앞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죠. 자,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 자, 앞에 얘도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양수가 돼. A는 반드시 음수여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이제 부드럽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지금 첫 번째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얘도 뭐 이렇게 감소하겠죠. 이건 뭐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좌우지간 똑같은 점을 지나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 이쪽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2가 지나요. 마이너스 2, 12를 지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걸 이쪽에서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xy에.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2가 성립돼야 돼요. 이게 성립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b는 2a 플러스 12가 됩니다. b는 2a 플러스 12가 되죠. 근데 b가 자연수랍니다. b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b가 자연수가 되니까 자연수가 되는 b가 몇 개나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맞죠? a는 음수라고 했고 a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찾아 나가 봅시다. a가 음수 중에서 그죠? 음수예요. a는 음수. 그럼 이거를 b는 2a 플러스 10이니까 가만히 보면 이것도 그래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했을 때 그죠? 2a 플러스 12 그래프는 절편이 y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6.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네요. 맞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쵸? 그리고 a는 아까 말했다시피 음수라고 했습니다. a는 음수라고 했어요. 여기. 그럼 a에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이쪽으로 a가 갈 수 있죠. a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맞나요?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12는 b의 12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b는 자연수가 됩니다. b는 여기 있는 자연수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애들이. 그럼 b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10일까지가 되겠죠. 10일도 되는 거예요. 10일, 10 다 되죠. 12는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 b가 가질 수 있는 범위 1부터 10일까지를 모두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0일까지 더하면은 얘가 이제 10이 있고 이런 거는 11개가 있잖아요. 11개가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뭐냐면 6이 가운데 있나요? 6이 정가운데 있잖아요. 6이 정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6을 곱하면 돼요. 6이 11번 있다. 66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들 1, 2, 3 더할 때 가운데 거 곱하기 항의 개수 3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6개 나오잖아. 만약 1, 2, 3, 4, 5 하고 싶어요? 그럼 가운데 거 곱하기 항의 개수 5개 이렇게 해주면 15 나옵니다. 얘도 가운데 거 곱하기 항의 개수 11개 그럼 66 합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했습니다. 이 식이 나오고 이 식을 이용해서 A가 음수니까 B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찾아서 했습니다. 82번 보겠습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세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온 형태의 문제 나오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일단 항등함수부터 찾으라고 그랬죠. 항등함수는 항상 똑같은 데로 가죠. h1은 1, h2는 2, h3은 3, h4는 4. 무조건 항등함수 똑같은 데로 가요. 거기서 이제 상수함수 찾으면 되는데 상수함수는 모두 똑같은 한 군데로 가죠. 상수함수 중에서 하나만 찾으면 다 똑같은 데로 가니까 일단 상수함수 일단 항등함수 여기 h 여기 정보에 주어졌죠? h가 2입니다. 그럼 얘도 2예요. 얘도 2예요. 그럼 g함수는 모조리 뭐가 되는 거예요? g함수들은 g3이 2면 나머지도 볼 거 없이 다 2로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f함수를 맞춰야 되겠죠. 자, f함수는 보따리 그려서 1, 2, 3, 4로 가고요. x에서 x로 똑같은 보따리에서 똑같은 보따리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F4가 2죠? F4는 결정 났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나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F3이 뭔지 모르겠고. 자, G3은 확실하게 G3은 어디 있어요? 2죠, 2. H는 확실하게 2죠, 그냥. 항등함수니까. 이게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양변을 좀 더 해줄게요. 이쪽 왼쪽으로 이걸 넘겨주면. 자, 이게 되죠. 2하고 F2랑 F3을 대응시켰을 때 합이 4로 가야 돼요. 그럼 대응되는 경우가 요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3과 3, 1로 대응될 수밖에 없겠죠. 요렇게 대응되면 이제 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죠. 만약에 우리는 지금 F1만 구하면 되거든요. 얘는 F1만 구하면 돼요. 근데 F3이나 아무나 가도 되겠네요. F3이 1로 갔다 쳐. F3이 1로 갔습니다. 지금 이 경우. 그 F2는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가고. 어차피 3하고 1로 가게 되고 F1 혼자서 얘는 무조건 갈 데가 얘밖에 없네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F1은 4입니다. F1은 4예요.
G1은 G1은 또 마찬가지 2죠. 2. H1은 당연히 1이고요. 계산하면 2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8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등함수를 찾아야 돼요. 항등함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상등함수가 나온 거는 그대로 같다고 놓으면 돼요. 얘네들은 다 4예요. 그럼 상수함수도 4예요. 상수함수와 관련된 건 다 4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함수를 맞추면 돼요. 일단 보따리 그래서 F함수를 맞춰볼게요. 그 1대1 대응이라고 나왔겠죠. F함수는. F함수 해볼게요. 자, F2도 4로 갑니다. F2가 4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요 조건을 해결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F4는 뭔지 모르겠죠. G2는 무조건 뭐죠? G2는 G함수는 모두 다 4로 가요. G4가 4로 가면 G2도 4로 가요. 즉 4 곱하기 F4는 H4가 됩니다. H4는 무조건 4죠. 그럼 F4는 뭘로 갑니까? 1로 대응되는 거예요. F4는 1로 대응.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 마지막 이제 얘네들을 대응시켜야 돼요. 얘네들 대응시키는데 얘가 1로 대응은 같은 데로 갈 수는 없어요. 1이 1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1이 1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1이 1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이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걸 물어본 거죠? 1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볼게요. 1이 갈 때는 1로 갈 수밖에 없죠. 아이고. 1은 이렇게 3으로 대응되면 되나요? 그죠? 1이 3으로 대응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3은 3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럼 3은 2로 대응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1은 3입니다. G1은 무조건 아까 G1은 항등함수니까 1이죠. 계산하면 5번이 나오게 됐습니다.